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반등의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아도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감에 따라서 이러한 반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번 주부터 지금 이러한 조정은 AI 버블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 경색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정부의 셧다운이 35일을 넘어서면서 여태까지 안일하게 반응했었던 시장의 심리가 공포 심리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겁을 먹으면서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처음 얘기 드렸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 무조건 AI 버블이 터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미정부 셧다운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무슨 기사가 나오고 있나요? 제가 기사 가져왔는데 미 정부 셧다운이 오늘 종료될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CNN에서는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의 필리버스터가 끝났죠. 미 정부 임시 예산안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건 상태였는데 60대 40의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필리버스터마저 종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공화당 의원이 상원 의원 수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 CR이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2개월 동안은 전년도와 똑같은 임시 예산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일부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었는데 못 믿으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8일날 5,500분 정도 시청을 했었던 영상이고 정말로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셨던 영상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 AI 버블이 이러한 상황에서 AI 버블이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조정을 받고 있느냐, 왜 하락하고 있느냐 궁금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CNN에서 실시간으로 이 미정부 셧다운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I 버블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생긴다는 유튜브 영상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AI 버블이 지금 터지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러한 조정은 미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려는 움직임 보여주니까 이러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어땠었냐?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다.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냐? 미정부 셧다운이 지금까지는 장기화됐지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 발 빼주면서 이 미정부 셧다운을 빠르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이죠. 15시간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인데 3,000분 정도 시청하셨거든요. 제가 자료 가져왔으니까 짧게만 보고 오늘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 보자고요.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은 다시 한 번 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확률이 63%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타코 트레이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예상치보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면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정부 셧다운이 예상치보다 빨리 끝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미정부 셧다운이 끝날 예상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2%였었던 미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반응이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됐을 때는 6.3%밖에 되지 않고 제가 훨씬 더 빨리 끝날 것 같다, 늦어도 다음 주면 끝날 것 같다라는 반응이 갑자기 75%까지 나오고 있죠. 실시간으로 제가 이러한 흐름들을 맞춰 드렸는데 지금 자랑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무지성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반등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무지성 매수, 뇌동매매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절대 뇌동매매를 하거나 무지성 매수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얘기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정말 이제 힘내야 될 시기잖아요.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한 우상향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 지금 손해를 보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고,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많이 못 가져가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조건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거고, 기회가 무슨 기회냐? 아니, 이만큼의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2% 반등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거 맞냐 의심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지금 필리버스터만 종료되고 아직까지 CR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임시예산안 합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뭐라고요?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증시를 부흥시키는 건데, 이 증시를 어떻게 부흥시킬 거냐,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 때 주가가 급격하게 우상향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때 코로나 시장에서의 증시의 부흥을 만들 수 있었던 자본이 뭐냐? 바로 지금 제가 가져온 차트인 TJ 잔고예요. TJ 잔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미국 TJ 잔고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가 끝남에 따라서 완전히 바닥을 찍어요. 왜?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털어 넣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TJ 잔고가 막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적이 없는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TJ 잔고가 2022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CR이 통과되고 나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TJ 잔고를 풀어내면서 증시의 부양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12월 1일날 뭐를 진행하나요? QT의 종료를 진행을 하죠. 이 QT가 종료됐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은행이 있죠.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의 은행이 누군가요? 바로 연준이 있어요. 은행은 당연히 연말이나 분기말 같은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연준한테 돈을 빌리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말도 아니고 연말도 아닌데 은행들이 계속해서 연준한테 레포를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포 사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은행조차도 줄 돈이 없어서 연준한테 돈을 빌려? 이거 유동성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유동성 경색 나오는 거 아니냐?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 다시 한 번 더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을 연준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리 인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은행한테서 계속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었거든요. 돈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이, 은행아, 내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줄 알고 돈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돈을 가져가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다? 바로 QT의 종료예요. 그러니까 TJ 잔고뿐만 아니라 12월 금리 인하, QT 종료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시 예산안만 통과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당연하게도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특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지금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뇌동매매는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10-6387-5837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죠. 제가 영상 초반에 분명히 뭐를 강조드렸냐?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시장은 절대 매수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만 들으면은, 아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은 TJ 잔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당연히 우상향하니까 지금 내가 매수를 하든 지금 뇌동매매를 하든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날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원래 미국 시장에서 미정부의 셧다운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슈가 뭐냐, 바로 트럼프 관세 법안의 대법원 판결이에요. 저는 항상 이 분석 영상을 찍어 드릴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인사이트를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다 옵션 만기, 남들은 다 AI 버블을 얘기 드릴 때 혼자서 미정부 셧다운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정부 셧다운을 모두 다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왜 트럼프 관세 법안 얘기를 드리냐,
시장이 당연히 이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지금 미정부 셧다운이 중요한데 너는 왜 또 트럼프 관세 법안을 얘기해? 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죠. 시장의 흐름을 맞춰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왜 중요하냐, 일단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변론을 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결국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관세법 당연히 승인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관세법안이 승인될 확률을 몇 %로 보고 있느냐, 22%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대법원 인원이 공화당 인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인데 공화당인 트럼프의 법이 당연히 승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승인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 색깔을 묻혀서 판단을 내리는 인원이 몇 명이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4명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명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두 명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정치는 정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코니 베럿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를 해주지 못할 때 이 규제는 대법원이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도 종종 부하 직원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로 밥 사 먹으라고 카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갈 권한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규제를 해주지 못할 때는 대법관인 내가 해야 된다,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당연히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회의적인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취재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월가,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시티뱅크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됐을 때 나오는 이 환수 금액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끌어들인 돈이 1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환수되게 되면 그거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약 20센트 정도로 팔고 있는데 여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투자가 성공을 하면은 500%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가 실패를 하잖아요.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인이 되잖아요. 빵원이거든요. 무조건 마이너스 100% 수익. 월가가 여기에 투자를 했겠냐는 거죠.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될 거고 실제로 위법이 됐을 때 환수될 확률조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면은 오히려 관세를 안 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얼마라고요? 140조 원이라고요. 절대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었나요? 바로 미국의 AI 산업,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샘 올트먼이 미국 정부가 이 AI 투자를 보증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만 꺼내도 거품이다,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1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환수가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거냐, 그 영향력은 파괴적일 거다, 쇼크를 만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장에 파괴적인 쇼크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CR이 통과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 상황이 어땠었나요? 굉장히 급격한 우상향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신고점 돌파인 11만 3,400원을 달성을 했었을 때 개인 주주분들이 여기서 분할 매도를 진행했냐는 거예요. 분할 매도 절대 진행 못했죠. 왜?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욕심나니까 분할 매도 절대 못했다고요. 그리고 4거래일 동안의 조정이 만들어지자마자 분명 후회했겠죠. 아, 내가 11만 3,400원에서 조금이라도 매도를 할걸. 그런데 반면에 지금 조정이 나온 이 상황에서는 절대 또 매수를 못해요. 왜? 고점인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번에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나온 이 순간에는.
그런데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반등이 나오잖아요. 진짜 웃긴 게 여기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개인들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할까요? 절대 안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AI 버블이 깨질 것 같은 조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렇게 주가를 회복을 해? 삼성전자 이거는 더 간다. 이제는 거품도 빠졌으니까 이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트럼프 대법원의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 트럼프도 몰라요. 왜? 이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의 관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만들겠다, 최대한 빠르게 결판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파괴적이라고 했었던 시장의 쇼크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역대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이게 왜 역대급 기회냐? 실제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됐을 때는 일시적인 쇼크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결국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더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붙여서 관세를 시장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자유무역 시대에 일본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철강 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일본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아니 너네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잘 생각해봐. 너네 철강으로 뭐 만들어? 군수품 만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인정을 했겠죠. 철강으로 뭘 만들겠어요. 군수품 만들지. 그런데 너네 가 장악한 철강으로 우리가 군수품을 만들면 그거 완전 안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관세를 붙일게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제3자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긴데 미국이 세잖아요. 일본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그리고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붙여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뜯어내요. 이 무역을 만들었었던 무역협상의 대표가 지금 트럼프 무역협상의 대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무역법, 관세법 203조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왔었던 시장의 파괴적인 쇼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대급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한다고요? 개인들 계속해서 뇌동매수, 무지성 매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서의 말도 안 되는 쇼크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기회를 못 잡거든요. 내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사람이 미쳐요. 그럼 뭐 누르냐? 매도 버튼 누르고 그게 바로 뭐다? 결국 패닉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강조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절대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기다. 지금 시장은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한다고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이 대응은 누구한테든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이라면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 믿고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언제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지 역대급 기회가 도대체 언젠지 정확하게 타점으로 잡아드릴게요.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지금은 나무를 볼 때가 아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시장이 앞으로 좋고 앞으로 HBM에서 엔비디아의 수주가 어떻게 나올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돼서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시장의 반응으로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남들이 다 AI 버블에 꽂혀 있을 때, 남들이 다 미정부 셧다운에 꽂혀 있을 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확률을 높여가야지 우리가 이 주식시장, 확률시장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지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나무밖에 안 보였어요. 당연히 디램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했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죠. 감정적인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깡통도 찾고 수억 원의 빚도 졌어요. 그때 되니까 사람이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매였구나. 그러고 나서 객관적인 투자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
다행히도 시장 상황이 받쳐줘서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품 차트 구독자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너무 좋잖아요. 최근에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4200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강세 시장이 돌아왔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잖아요. 사람이 진짜 미쳐요. 그러니까 패닉셀 누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반등 구간에 절대 이번에는 관망하는 태도, 무지성 매수가 아니라 대응을 해 나가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이 역대급 기회 무조건 잡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환율을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발생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주주들이 국장보다도 미장을 많이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달러가 이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정상화되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증시시장으로의 자본의 투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외인들의 자본 유입이 들어왔을 때는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수 기업인가요? 아니죠.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의 일시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물론 국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정부의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환율을 걱정하면서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등 돌리고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걱정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6387-5837 위에 번호로 딱 4글자 삼성 대응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보내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 실시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이게 내동매매는 아닐까, 이게 내가 제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맞을까, 여기서 분할 매도로 들어가도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직까지 숲을 보는 투자,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을 봐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서 어떠한 대응을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신 노력 꼭 다 보상받아 가세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마도 이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00%, 2000%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결국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이 자본의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에 관심은 있었는데 여윳돈으로 목돈은 만들고 싶었는데 매수를 버튼을 누르고 있지 못했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까지 가져왔으니까 지금 종목 분석 영상 보시는 노력 꼭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보상 받아 가세요.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